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닷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여고 24년 4월 25일에 시행되었던 중간고사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얼른 풀이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1번에 A랑 B 다항식 주어져 놓고서요, A랑 B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틀려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B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뒤에 걸 빼주시게 되면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1이 그냥 바로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다항식에서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2가 나왔다.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항식을 써놨을 때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x제곱의 개수는 4x제곱이랑 마이너스 7이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28x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x랑 2x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는 2a랑 x제곱이 곱해져서요 2ax제곱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2a의 x제곱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22x제곱이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결국 a의 값은 4였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a의 값만 물어봤으니까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지금 x-y랑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했던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요. 자, 여러분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하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가 있고요. 자, 또 하나로는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2xy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눈치껏 지금 x 마이너스 y가 주어져 있으니까 아래 걸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x 마이너스 y는 있으나 x 곱하기 y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 두 조건을 활용해서 xy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xy 그리고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리고 좌변에 있는 값은 81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우변에 있는 값은 계산해 주시게 되면 27 더하기 9xy가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9xy는 마이너스가 아닐지 마이너스 27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54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xy의 값은 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값에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요, 이 값은 9 그리고 더하기 12가 되면서 정답 21이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 21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에 다음 다항식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4차 이상인 녀석일 땐 제가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인수분해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인수정리를 하기 위해선 우선은 얘를 갖다가 내가 무슨 fx라고 생각해놓고서 이 다항식 f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0이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거는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건데요. 자, 1을 대입해 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8이 되면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 1, 마이너스 11 더하기 18, 마이너스 8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값이 0이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지워놓고, 그럼 조립제법을 해주시게 되면요, 1, 3차는 없으니까 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 인수가 x 플러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고요.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0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한 번 더 하게 될 건데, 이때는 뭐 또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0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까지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일단 인수로 갖고 있고요. 또 하나로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리하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순서는 내 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문제에서 a의 값은 1인 건 알겠고요. 자, b랑 c는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b를 갖다가 2, c를 갖다가 마이너스 4라고 두시고,
자, 결국 셋을 다 더할 거니까요. 더해주시게 되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1 나와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두 당식 A랑 B가 나와 있고요. A를 B로 나눴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다. 그래서 QX 더하기 RX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진짜로 3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갖다가 B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최고차항에 있는 애들만 보셔야 됩니다. x제곱이 3x 세제곱이 되려면은 우선은 곱해지는 게 3x가 곱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3x 곱해주시고 나면 이게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가 될 겁니다. 자, 위에서 r을 빼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플러스 9x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자, 그 후에도 한 번 더 최고차항을 보셔서 여기가 마이너스 3x가 되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x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위에서 아래에 빼주시게 되면요, 여기는 12x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녀석이 RX였던 거고요. 몫은 3x-3이었던 거네요. 자, 몫이랑 나머지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해주시게 되면요, 최종적인 정답은 15x-13이 나오면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에 다음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ABCD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하면 우선은 식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X랑 Y가 둘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둘 다 2차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일 때는 제가 주인공을 하나 잡으라고 했는데, 자, 보통은 X를 주인공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는 X를 주인공으로 잡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식을 갖다가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2차항, 1차항, 그리고 상수까지로. 그러면 여기 있는 걸 X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식 정리 다시 한번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3 플러스 2yx 그리고 더하기 뒤에 있는 거 인수분해 하시면 y 플러스 1 y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실 거는 여러분들 이 상태도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하려고 y 플러스 1 y 플러스 2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 뒤에도 다 마이너스인 게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이거 진짜로 이거 둘 더하면은 3 플러스 2y가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하나랑 그리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ax 마이너스 by 플러스 c 하나랑요, 그리고 x 마이너스 by 플러스 d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A의 값은 1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B의 값은 동일하게 B의 값도 1, 그리고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D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B, C, D를 다 더하면 될 테니까 더해주시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되셨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에 이 식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당연히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 이용하는 거겠죠. 그러면 좌변 정리만 먼저 하시면 ax 플러스 ay 플러스 bx 마이너스 by 플러스 1은 3x 플러스 7y 마이너스 c입니다. 자, 그런데 x끼리 묶어주시게 되면요, a 플러스 bx, 일단 y끼리 묶어주시면 a 마이너스 by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는 우변에 있는 3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식 하나가 a 플러스 b는 3이다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로는 이번 a 마이너스 b가 7이어야 된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연립하시게 되면요, 2a의 값은 둘 위아래 더해주시면 2a는 10이니까 a는 5입니다. 자, a에다 5 집어넣으시면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의 값은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이었겠네. 자, 그러므로 a랑 마이너스 2b 플러스 3c니까 자, 5,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6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되셨죠? 다음 8번 가겠습니다. 8번에 p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이고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4다.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p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p 마이너스 2는 3이다 라는 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또 여기서도 p
2분의 3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엔 px를 갖다가 내가 지금 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눕니다. 그럼 몫은 모르니까 qx라 두시고요. 나머지는 rx인 건데, 자, 나머지란 녀석은 지금 이 나눗셈식에서 항상 중요한 건 이 나눠주는 녀석 rx는 나눠주는 애보다 차수가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rx의 차수는 1차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rx라는 녀석은 ax 플러스 b라고 1차식으로 쓸 수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조건을 활용합니다. 왜냐? 지금 문자 2개 모르는데 그럼 조건도 2개 알아야 되잖아요. 문자 2개, 조건 2개 딱 나와 있으니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래주시면 좌변의 값은 3이 나오겠고요. 우변의 값은 마이너스 2 때문에 0이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x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자, 밑에 쓸게요. 여기 좌변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우변은 2분의 3a 플러스 b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네 둘만 연립해 줄게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가 7,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7a가 될 겁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였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고요. a가 마이너스 2였으면 이 위에다가 대입했을 때 3은 4 플러스 b가 될 테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었겠네요. 자, 결과적으로 나머지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 찾아주시게 되면 1번이겠네요. 되셨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다항식에서 인수분해한 것으로 이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했네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네, 요거는 참이죠. 요거는 맞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또 한번 해봐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오른쪽을 전개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른쪽 전개하면 무조건 플러스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가 있어버리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니은은 땡입니다. 그래서 니은만 지워주셔도 몇 개 없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자, 다음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거를 갖다가 27x 세제곱 플러스 64y 세제곱인데 얘는 3x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4y의 전체 세제곱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얘는 세제곱의 그 인수분해 공식을 써보시게 되면 3x 플러스 4y,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곱해,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해, 이렇게 되니까 디귿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디귿까지 참이면 결국엔 리을이 참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텐데, 자, 리을도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시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인데, 자, 이거 꼴 자체가 x 4제곱 뭐 그냥 치환 안 하고 한다 치더라도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결국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합차, 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합차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리을까지 참이 되니까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10번입니다. 직육면체 건널비 나와 있고요. 모서리의 길이가 합이 64가 나왔다. 그랬을 때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직육면체의 대각선은 우리 모의고사 그 일시노트 문제에도 있었던 거죠. 자, 대각선은 현재 이렇게 그어지는 게 대각선인 거고요. 그때 이 대각선의 길이는 하나 알아두면 좋다고 했는데, 자, 직육면체의 세 변의 길이를 갖다가 a, b, 그리고 여기를 c라고 놨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르겠다고요? 일신노트를 한번 보고 오십시오.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러면 결국 이 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 건데요. 문제에서 첫 번째 건널비가 166이 나왔다. 자, 건널비라는 녀석은 이것도, 자, 빠르게 보시게 되면은요 2 그래놓고 넓이가 AB인 거, BC인 거, CA인 게 각각 두 개씩 있으니까 이게 166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걔는 모서리가 A인 거, B인 거, C인 거가 각각 4개씩 있을 테니까요 이 값이 6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양변 나눠주시게 되면요 4로 나눠주시면 16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자,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A, B, B, C, C, A입니다. 그러면 A, B, C를 다 이제 제곱해 주시게 되면 256,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여기 있는 거 빼주시게 되면 166이 되면서 얘는 9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루트 90이었겠고요. 얘는 3루트 10이 나오게 되면서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잡아먹혔거나 고난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치환을 뭔가 하잖아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뭐 2500을 갖다가 이제 T로 치환하거나 뭐 X로 치환하거나 뭘 했을 겁니다. 자, 그래 놓고서 그러면 밑에 있는 게 어떻게 돼? 얘는 X 플러스 51이 되겠고, 여기 있는 건 X, 그리고 옆에 있는 건 X 플러스 1 더하기 1. 자, 그럼 항상 우리는 뭔가 약분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분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운도 필요하긴 한데 정석적인 방법으로 못 가겠다고 하면은 2501을 갖다가 X로 둔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얘가 X 플러스 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500은 X-1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X, 그 다음 마이너스가 아니지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위에 정리해 주시고 나면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선생님, 근데 여전히 약분할 건 없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약분할 게 없지만 어쨌든 약분하게끔 만들어야 돼. 자, 그런데 X에다가 2501을 여기다가 집어넣기는 너무 싫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X에다가 2501을 집어넣게 되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25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제곱이 있는데 마침 2500도 50의 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합차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자가 X 플러스 50, X 마이너스 50이 나오게 되면서 약분이 돼버립니다. 얘가 아니지. 얘가 약분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남게 되는 게 X-50이었기 때문에요. 얘의 값은 X에다가 2501 집어넣게 되면요, 2451이 정답이 되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약분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정석적으로 푼다고 하면 또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뭐 정석이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각자 저기 한 대로 푸는 거지 뭐. 이거 좀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X를 갖다가 50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2500이랑 50이랑 1을 더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01은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겠고요. 우리 아까 인수분해 문제 할 때도 봤었지만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돼 있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거 지워주고 나면 약분될 게 생기면서, 자, 분모에 있는 것과 분자에 있는 게 약분됩니다. 그러므로 남게 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거 남게 되겠죠? x에다가 50만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2500 마이너스 50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서요, 245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다음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시간이 좀 잡아먹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식 px, qx에 대해서 다항식 얘를 갖다가 p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6x이고, 그 다음에 p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다. 다항식 px, qx에 대해서 p2, q2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은 여기 있는 첫째 줄 다항식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가 나온다. 자, 저 문장을 보자마자 식을 하나 썼어야겠죠. 뭐냐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은 px 곱하기, 몫이 뭔지는 모르니까 제가 뭐 tx라고 두겠습니다. t1x.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갖다가 x제곱 플러스 6x. 되셨나요? 이렇게 하나 둘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다항식 px를 갖다가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가 나온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쓰자면 px는 qx 곱하기 몫은 뭔지 모르니까 t2x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로 더하기로 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으로 하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p2, q2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 위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해봤자 재미가 없어요. 왜? t1x가 살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더라도 재미없어요. 왜냐면 q2나 뭐 t2, 2나 뭐 내가 모르잖아.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모르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 뭐 차수를 비교하는 수밖에 없겠죠. 진짜로 px, qx가 최고 차항계수가 1인 걸 괜히 줬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 선생님, 저 px랑 qx가 몇 차인지도 모르는데요. 자, 그렇겠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선 지금 나머지를 보시면 얘가 2차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px는 3차 이상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qx도 나머지가 1차니까 얘는 2차 이상일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x제곱 플러스 x제곱을 갖다가 야, px가 5차일까? 5차 이상일까? px가?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나눠준, 지금 x제곱을 나눠줄 건데 5차로 어떻게 나눠줘? 5차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하다 보니까 이 px란 녀석은 일단 5차 그 이후는 아닐 거니까 3차 혹은 4차일 거라는 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차일까 3차일까? 자, 결론만 얘기하자면 4차일 수도 없습니다. 자, 4차일 수 없는 이유는 지금 px라는 녀석을 x 4제곱 플러스 x제곱을 자, px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px는 4차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그럼 얘를 갖다가 x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목이 일단은 1하고 뭐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밑에다가 조건을 붙여놨잖아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px, qx의 모든 계수는 정수이고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px가 4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논리적으로 px는 3차일 수밖에 없었던 거겠고요. 그러면 px가 3차인 걸 생각하고서 제가 px의 식을 갖다가 써보겠습니다. px의 식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px로 x제곱 플러스 x제곱을 나눠줄 거니까 진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x제곱을 여기 있는 px로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선 몫이 x가 되겠고요. 정리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위에서 r을 빼주겠습니다. 자, 빼주는 거 그냥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b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x예요. 자, 그 다음에 몫이 한 번 더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다 곱해지게 되면서요, 위에서 아래 한 번 더 빼주시게 되면은 남게 되는 건 1 마이너스 b 플러스 a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빼주시면요 ab 마이너스 cx 플러스 ac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값은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알고 있냐면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6x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나머지였으니까. 그래서 이 값이 x제곱 플러스 6x였다. 그러면 이 식은 무조건 같으니까 자, 위아래랑 아래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럼 얻게 되는 식은 첫 번째 뭐냐, 1-b 플러스 a제곱은 1이었다. 즉 1 없애주고 나면은 이게 정리가 되면서 a제곱은 b였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ab-c의 값은 뭐 6이 나온다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ac의 값은 0이다 라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적절히 제가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립을 하려고 한다면 AC가 0인 걸 이용하려고 하면 여기 C에다가 A가 곱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양변에다가 A를 곱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A제곱 B 마이너스 AC는 6A다 나오게 되겠고요. AC는 뭐 0이니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A제곱이라는 건 내가 B라고 했었으니까 여기는 B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6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할까요? B를 A로 두는 게 더 낫겠다. 자, 그러면 B를 갖다가 A제곱이라고 바꾸면 여기는 A 4제곱은 6A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거 양변에 A로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A가 0일지도 아닐지도 모르는데 A를 갑자기 나눠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올바른 판단은 이걸 넘어와서 A로 묶어주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A, B, C는 다 정수입니다. 왜요? 문제에 나와 있잖아. 모든 개수는 다 정수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A가 0이거나 혹은 A 세제곱 마이너스 6이 0이어야 되는데 정수 중에서는 세제곱해서 6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A가 0이 되면 자동적으로 B도 0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랑 B 요 값이 0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C가 6이 되면서 C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fx라는 녀석은 x세제곱 플러스 자 a랑 b랑 다 0이니까 c만 갖고 와서 마이너스 6이었던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지워줍니다. 자, 그 후에는 이번에는 qx를 또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px라는 녀석은 3차입니다. 그럼 qx는 2차 이상인데 아까와 마찬가지 이유로 qx가 4차보다 더 커질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가 -2x-6이 나왔기 때문에 4차보다 더 크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qx라는 녀석도 2차 혹은 3차인 건데요. 여기서도 이 px라는 x세제곱 -6 이거 지금 우리가 방금 px 구한 거죠. 얘를 갖다가 내가 qx로 나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qx가 만약에 3차였으면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x세제곱 플러스 뭐시기였을 텐데 그럼 몫이 1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일 수는 없겠다. 3차일 수는 없겠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qx가 2차라고 생각하고서 가야 돼. 그러면 qx는 2차인 건데 px로 나눠보겠습니다. x제곱 -6을 갖다가 qx는 제가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엔 x세제곱 플러스 mx제곱 플러스 nx,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mx제곱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6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몫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m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m도 곱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mx제곱 마이너스 m제곱 x 마이너스 mn이 되겠네요. 자, 또 빼겠습니다.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nx 그리고 mn-6인데 이 값은 아까 전에 위에서 마이너스 2x-6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얘가 마이너스 2x-6이었네. 그러면 곧바로 우리 두 가지 또 알게 되는데 m제곱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2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mn의 값이 0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식에다가 내가 m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m세제곱 마이너스 mn은 마이너스 2m이다. 그러므로 mn의 값이 0이니까 n 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도 건너오시게 되면요 m세제곱 플러스 2m은 0이 됩니다. 그러므로 m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m제곱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어야 될 텐데, 자, 정수 중에선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m의 값은 그냥 0이었던 거예요. 그럼 m이 0이었으면은 얘가 0이 되면서 바로 n의 값은 2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하다 보니까 내가 qx도 구했습니다. 자, qx는 x제곱 그리고 m의 값은 0이니까요 n의 값은 2.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지금부터 P2의 값은 2 대입하시면요 2 나오겠고요. Q2의 값은 2 대입하시면 6 나오게 되면서 이 둘을 더해주게 되면 4번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또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생각하고자 한다면 이거 말고 직접 나누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하시면은 판별식을 쓰셔가지고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건 짝수 판별식도 가능하니까 짝수 판별식 이용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주시고 나면은요 이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 제곱의 값이 2보다 작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수 a의 최대값이 뭐가 되느냐 하시면 최대값은 1이 되겠죠. 정답은 1번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1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i의 거듭 제곱들이 더해져 있고요. 이 녀석의 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i 제곱부터 그냥 차근차근 써보시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i 4제곱은 1, i 6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짝수 개씩 묶어주게 되면은 그 합이 0이 나오게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i의 200제곱까지는 이게 i가 몇 개이겠어요? 그렇죠? 총 100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짝수개만큼 이렇게 묶어주시다가 보면은 여기가 100번째 묶음일 겁니다. 그러니 그 합은 0이 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5번 가보겠습니다. 15번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답니다. 그랬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물어봤네요. 자, 여기다가 알파를 베타를 진짜 다 구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의 공식 쓰셔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두 근의 합, 그게 4가 나온다와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5가 나온다를 이용하셔서요. 결과 구하고 싶은 거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인데, 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래서 아는 수만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4의 세제곱 64 마이너스 3 곱하기 5 곱하기 4 하셔서요 이 값은 60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그 값이 4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16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가번 조건에서 f2분의 1 x는 f2분의 1 더하기 x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인 건데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의미는 2분의 1 마이너스 x와 2분의 1 플러스 x의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인 즉슨 그냥 백지에다가 써보게 되면 자, x축 이 수직선에서요. 자,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이 있었겠고 2분의 1보다 x만큼 뒤에 있는 2분의 1 마이너스 x 또 2분의 1보다 x만큼 뒤에 있는 2분의 1 플러스 x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함수값과 이때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이 정도 높이였으면 오른쪽도 이 정도 높이. 자, 만약에 x가 조금 더 짧아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고 칩시다. 2분의 1 마이너스 x가 여기 있었다 칠게요. 2분의 1 플러스 x는 그럼 여기 있겠고 그럼 이때의 함수값과 또 이때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저 표현은 무슨 얘기냐? 바로 어떤 함수가 이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2차 함수는 현재 이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칭성이니까. 그 다음에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최소값은 항상 꼭지점에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인 것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꼭지점의 좌표가 다 나왔네요. 그러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1 해놓으시고서요 x-2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일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요거 fx는 구해놨는데 f0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만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여기는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즉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17번입니다. 현재 z라는 복소수를 갖다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뒀습니다. 자, 그래놓고 z제곱 더하기 3z 플러스 1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걸 갖다가 곧바로 대입하시면은 너무 귀찮아지니까 안 될 건 없겠지만 제 대입하는 건 너무 귀찮아서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양변에다가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2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고요. 마이너스를 넘어가시게 되면 2z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도 루트 3을 없애주고 싶어서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그래 주시면은 양변 제곱하셔서 좌변은 4z제곱 플러스 4z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우변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상관없으니까 3i제곱 즉 마이너스 3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마저 건네보내주시게 되면 이 값은 4는 0이 되면서 4로 약분이 또 가능하니까 결국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 된다라는 식을 얻게 돼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주고 싶은 건 z제곱 더하기 3z 더하기 1인데 얘는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 더하기 2z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선생님? 아니, 얘를 이용하려고요. 지금 이 녀석이 딱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 싶었던 값은 그냥 간단하게 2z였던 것 뿐이고요. 2z의 값은 우리 아까 전에 구해놨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였네요. 플러스. 자, 그러면 이거 2z의 값은 결국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될 겁니다. 그 값을 갖다가 나는 a 플러스 bi라 두기로 했으니까 결국 a의 값은 1, a의 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b의 값은 3 나오겠습니다. 각각을 4제곱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a 4제곱 하시면 1, b 4제곱 하시면 9 나오게 돼서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18번에 z와 z바를 곱해주시게 되면 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 둘을 더해주시면 2분의 1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뭐 바꿔서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냥 해볼까?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z와 z바를 곱하면 8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제가 양변에 z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z반은 z분의 8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양변에 8도 나눠주시게 되면 z분의 1은 결국 8분의 z바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번엔 반대로 하시게 되면 8분의 z는 z바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왜 하는 거냐? 지금 나와 있는 z분의 z바 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제가 z바 곱하기 z분의 1 더하기 z 곱하기 z바분의 1 그게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 z분의 1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8분의 z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쳐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8분의 z바의 제곱 더하기 뒤에 있는 거는 8분의 z의 제곱. 자, 이 값이 2분의 1이 나왔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8만 곱해 주시게 되면요, z바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4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복소수 z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z와 z바의 곱이 8이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거 식 조금만 정리하시게 되면요, z 플러스 z바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z z바가 되겠고요. 그게 4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값이 8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z 플러스 z바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16이 건너가서 플러스 20이 될 겁니다. 따라서 z 플러스 z바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즉 2 루트 5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z바는 8이고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z가 종류가 되게 많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우선은 제가 두 혈레의 합은 만약에 z를 갖다가 a 플러스 bi라고 뒀을 때 실수 부분 a, 허수 부분 b라고 뒀을 때 이 두 녀석의 합은 실수 부분의 2배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 2a라는 녀석이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인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2a가 그냥 플러스 2루트 5였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저 2a가 마이너스 2루트 5였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얘는 a의 값이 루트 5라는 거, 뒤에 있는 건 a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걸 설명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에는 z와 z바의 곱입니다. 이건 혈레끼리의 곱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그냥 제곱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었죠. z를 갖다가 a 플러스 bi라고 둔다면 z바는 a 마이너스 bi라고 둬서 합차 공식을 하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인 걸 이용해서 현재 a가 루트 5에 있을 경우에는 얘가 그 값이 그냥 5니까 b의 값이 뿔마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인데 a가 마이너스 루트 5이면요, 일단 a제곱의 값은 5, 그럼 b제곱의 값은 3이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a가 될 수 있는 것도 루트 5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5, b가 될 수 있는 것도 뭐 플러스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z라는 녀석을 a 플러스 bi로 뒀을 때, 자,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리고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그래서 z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총 2를 곱하셔서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뭐 4가지가 되는 게 뭐 루트 5 더하기 루트 3i,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루트 3i, 그 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i랑 루트 5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은 문제가 조금 수정이 됐죠. 직선 y는 x 플러스 2가 두 2차 함수 저 둘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개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생각해야 될 건요, 지금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랑 그리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교점이 몇 개일까요?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합니다. 연립하셔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겠고요.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실근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돌려볼 건데요. 짝수 판별식 해보시게 되면 9 마이너스 4, 즉 5가 되면서 양보다 큽니다. 즉 실근이 2개였던 거예요. 그러면 교점도 2개였던 거겠죠. 따라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 x 플러스 2라는 직선과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두 점에서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차 함수가 2분의 5가 꼭지점인 것도 있고, 근데 이거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대로 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번엔 이 위로 볼록인 함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k인데요. 자, 여기서는 k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 k의 값이 달라지게 되면은 결국 이 함수의 y축 평행이동 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끼친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함수는 점점 그냥 함수 값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k가 작아지면은 계속 그냥 작아지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럼 결국 어쨌든 얘의 축의 방정식은 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의 축은 어떻게 제가 빨리 구한다고 했냐면, 두근의 합이라는 거는 지금 이걸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두근의 합은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9가 나오죠. 근데 그 녀석의 절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4분의 9가 나오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지금 이 빨간색 함수의 x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즉 얘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k의 값에 따라서 위 아니면 아래로만 이동할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위로 가다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럼 결국 지금 이 함수랑 직선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서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보자. 자,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딱 이 순간에, 자, 이때도 어때요? 교점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자, 조금 더 가봅니다. k의 값이 또 바뀌어가지고 더 올라갑니다. 자, 더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도 이거 선을 더 그었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서 만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직선과 두 이차 함수가 세 군데서 만나게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도록 하는 군데가 이제 세 군데가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가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게, 자, 어떤 의문을 사실 가지셔야 되느냐,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에서 일단 접하게끔 만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만약에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만나면 어떡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접하면서 했다가 점점 더 올라가 봤더니 딱 이 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세 군데에서 만날 일이 있습니까? 세 군데에서 만날 일이 없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계속 여기 두 군데에서 만나고,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네 군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세 군데를 만나는 곳이 딱 한순간밖에 없게 돼요. 맞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선생님 이렇게 동시에 만날 수도 있겠네요. 직선이랑 저기 두 이차 함수가. 그것도 사실은 해보셨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날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은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자,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됐으려면은 지금 이 y는 x 플러스 2라는 녀석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연립했을 때의 그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둘 아까 연립했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었고요. 그때 두 근의 합은 6. 두 근의 곱은 4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볼록인 애가 이렇게 한 번에 만날 거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k인데, 자, 여기서 잠깐 지워놓고, 이번에는 얘랑 연립한 것도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연립해 보겠습니다. 연립해 보시게 되면 얘를 차라리 이쪽으로 넘기자. 자, 그러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k는 0인 건데, 자, 여러분 이미 여기서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두 근의 합이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알파랑 베타였다고 한다면 합이 6이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건 합이 4밖에 안 나오니까 절대 두 근으로 알파랑 베타를 가질 리가 없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동시에 만날 건 생각 안 하셔도 돼가지고,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겁니다. 만약에 이게 동시에 만나는 거였으면 정답이 1번이었을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이런 디테일도 사실은 필요했다. 자, 다음에 20번입니다. 네, 그림 보시자마자 기억이 나셔야겠죠? 네, 저희 일신노트에서 봤던 겁니다. 자, 그림 보면은 뭐 사실 알고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60도입니다. 그러면 60도라는 각도를 이용해서는 할 수 있는 건, 자, 어쨌든 뭐 정리부터 하자면 지금 이 DEFG라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게 이 넓이라는 녀석이 뭔가 2차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차식으로 표현될 테니까 그때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는 뭐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 모양일 때 언제 최대가 되는지는 발견하실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우선은 넓이에 관한 식부터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럼 가로의 길이를 뭔가 설정하고 세로의 길이를 뭔가 설정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이제 가로를 x, 세로를 y로 표현하면 너무 막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제안했던 거냐면, 자, 여기 60도, 30도, 90도짜리 특수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를 갖다가 내가 x라고 두게 된다면 이 높이는 루트 3x가 나오게 될 거예요. 1대 루트 3대 2 그 비율에 의해서. 그럼 루트 3x일 텐데, 그럼 맞은편에 있는 애도 여기도 이제 길이가 x였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체 길이 32에서 x 두 개를 빼주면 되니까요, 여기는 길이가 32-2x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저는 넓이를 일단은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돼요. 자, 넓이에 대한 식은, 자,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얘는 루트 3x 곱하기 32-2x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2 루트 3x 그리고 x 마이너스 16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 여기는 16. 그럼 보면 이제 가운데가 이제 8이었겠죠? 그럼 8일 때가 이제 최대값일 테니까 8 대입하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8 곱하기 마이너스 8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거 곱해주시게 되면요, 근데 뭐 잠깐만, 저도 이제 좀 의식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거 아니거든요. 언제 최대가 되느냐만 궁금했던 거지. 자, 그러니까 그냥 x가 8일 때가 그냥 최대였던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x가 그냥 8인 거 생각하셔서요, 여기 길이는 그냥 8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8 루트 3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의식의 흐름대로 넘어가 버렸어. 자, 그러면 잠깐 지워놓고 x가 8인 거 알았는데 선생님 뭐 하나요 지금? 자, 그랬을 때 결국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그럼 원의 반지름이 반드시 또 필요하겠죠.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항상 내접하는 원에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공식은 그겁니다.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합이라는 거. 이것도 옛날에 다뤘었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현재 8이고요. 여기 8 루트 3이니까 둘 곱해서 나누기 2 해주시면 32 루트 3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은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는 16이 되겠습니다. 네, 다 더해주시게 되면요, 24 플러스 8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요거 양변에 여기다, 여기 2로 나눠주시게 되면 여기가 12, 여기가 4루트 3이 되겠고요. 그러면 또 12 플러스 4루트 3을 나눠주시게 되면 결국 r은 12 플러스 4루트 3분의 32 루트 3 되겠다. 그러면 4로 나눠주시게 되면 여기는 3, 여기는 1, 그리고 4로 나눠주시게 되면 8. 그래서 반지름이 이렇게 되겠고 위아래에다가 켤레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 루트 3을 위아래에다 다 곱해주시게 되면 그럼 결국 분모는 9 3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분자는 24 루트 3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6이 될 테니까 6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4 루트 3 마이너스 4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고, 지금 문제에서 원한 건 그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요, 2파이 r 하시면 될 테니 얘는 8 루트 3 마이너스 8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랑 Q는 각각 알고 있으니까요, P는 8 그리고 Q는 마이너스 8 되면서 각각 제곱하시게 되면 정답은 128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되셨습니까?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21번입니다. 이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그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을 gk라고 하겠다. gk는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값들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가 현재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인 거겠고, 자, 얘는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 가운데 꼭지점의 x좌표가 2, 두근의 합의 4니까 그 녀석의 절반 2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의 최대값을 살펴보시게 되면, 최소값, 그때의 꼭지점의 y좌표 값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2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이제 x라는 녀석이 k부터 k 플러스 4 사이일 때는 최소값이 gk가 된다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k부터 k 플러스 4까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우를 나눠라 이 얘기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또 이것도 낯설지 않죠? 우리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는 거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면 경우를 크게 나눠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k 플러스 4가 2보다도 더 왼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자, 그랬을 때는 최소값은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최소값이 됩니다. k 플러스 4일 때가. 자, 그리고 만약에 k와 k 플러스 4 사이에 2가 있으면은 이땐 최소값은 2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요, 이때는 k일 때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k 플러스 4보다 2가 더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이번에는 k와 k 플러스 4 사이에 2가 있을 때. 그러면 이건 쓸 때 k보다는 2가 크거나 같고 2보다는 k 플러스 4가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번에는 이게 더 오른쪽으로 가서 2보다도 k가 더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해보시게 되면요, 이 경우는 이제 정리하시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k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k 플러스 4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결국 k는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k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건 그냥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그럼 이거 좀 정리해서, 자, 이렇게 범위를 나눌 수 있겠고, 이 범위에서의 각각의 저는 뭘 구해야 돼요? 최소값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소값 gk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gk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아까 전에 이런 모양인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최소값은 오른쪽 끝에 있는 함수값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최소값 gk는 누구랑 똑같냐면 f에다가 k 플러스 4를 대입한 것과 똑같아요. 자, 두 번째로 k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는요, 그때의 최소값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2일 때의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k 마이너스 4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이번에는 요 왼쪽에 있는 함수값이 최소값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 최소값은 gk는 fk랑 똑같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므로 제가 gk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함수는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릴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가로축이 이제 k라고 놓고 저는 이제부터 gk의 그림을 그릴 건데, 자, k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일 때와 그리고 2일 때를 기준으로 조금 함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는 여기에다가는 k 플러스 4의 함수를 그리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k-4의 함수를,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fk의 함수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시기 전에 제가 그냥 fx라고 하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니까요, 여기에다가 k 플러스 4를 집어넣겠습니다. 귀찮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은, 자, k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4 더하기 k네요. 자, 이게 바로 지금 내가 gk 함수인 겁니다. 자, 그럼 gk 함수는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6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6 플러스 k. 자, 이게 이제 gk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얘는 k제곱 그리고 4k에다가 k니까 플러스 5k, 그 다음에 16길이는 사라집니다.
자, 이게 바로 GK의 함수였던 거예요. 자, 그럼 GK의 함수는 K로 묶어서 K 플러스 5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5와 0을 지나는 어떤 2차 함수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를 지나고 여기 어딘가에서 0을 지났어야 됐는데 0 지나는 건 표현하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5 지나는 것까지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였을 때는 4,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었네. 자, 그 다음엔 K-4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K-4의 그림은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6이네.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기울기가 1짜리인 함수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K의 함수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뚝 떼우시면 되는 거 아닌가? 자, FK의 함수도 가져오겠습니다. FK 함수는 그냥 여기다가 K만 집어넣으시면 되니까요. 이게 FK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K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K제곱 마이너스 3K예요. 그러면 얘는 0이랑 3에서 X축을 지날 테니까 자, 여기 3쯤에서 지나는, 그리고 2일 때는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약간 이런 느낌의 함수가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GK의 함수를 빨간색 그림으로 그려냈고요. 사실 뭐 안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자, 그려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돼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GK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모든 실수 K의 값들의 곱이거든요. 자, 그런데 GK라고 하는 그림은 이건 무슨 뜻이야? 결국 Y는 GK라는 함수랑 그리고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저 방정식의 실근인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만족하는 건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랑 3밖에 없으므로 2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림 안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림을 안 그리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쨌든 GK라는 녀석이 현재 자, FK 플러스 4. 자, FK 플러스 4입니다. 어쩔 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는 여기가 K 마이너스 2인가 그랬습니다. 얘는 뭐예요?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마지막에는 FK입니다. 얘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지금 K가 언제 0이 되느냐를 알고 싶은 거라 가지고 자, 각각이 언제 0이 될까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잘못했나요? 아, 이거 K-4구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K-4가 0이 되려면 K는 4면 되겠네요. 체크. 그 다음에 요 FK 플러스 4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FK 플러스 4는 F는 언제 0이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선. 그것도 생각하려니까 어렵네. 그럼 이제 또 K 플러스 4는 어쨌든 대입은 하긴 해야 되겠구나. K 플러스 4를 이제 대입해가지고 그것이 는 0 된다 해가지고 방정식 두 개 찾으셔야, 그 해 두 개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FK는 0이다도 FK 진짜 해보셔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K. 그게 는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3K는 0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게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K-3은 0이니까 선생님 그럼 K는 3이거나 0이면 되겠네요. 그럼 0도 있으니까 어차피 다른 거 구해봤자 지금 0이 있으니까 곱해지면 0이겠네요. 해서 이제 5번 고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럴 수는 없는 게 지금 요건 범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K-4가 0이 되려면 K는 4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쓸 거예요, K를. 그러니까 K에다가 4를 집어넣을 일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쓰기로 했는데 그럼 0인 건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 범위까지 생각을 하셨어야 했기 때문에 방정식 자체의 식으로만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조금 실수가 나올 우려도 있긴 하다 하는 거 정도 얘기해 주겠습니다. 됐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22번입니다. 지금 x가 3 이상 5 이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부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4가 나온다. 그랬을 때 실수 a, b에 대해서 바른 걸로 올바른 걸로 골라봐라 했는데,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fx. 자, 근데 얘는 꼭지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x의 값이 a,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가 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최소값이 4네요. 그러니까 얘가 4입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면 지금 x가 3부터 5까지만 생각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3부터 5까지가 어딘지 모르는데요. 그게 이제 묘미인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로 보셨었겠죠, 한번. 3부터 5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일지, 아니면 a를 포함하는 3부터 5까지일지,
아니면 A보다 큰 여기 오른쪽에서 3부터 5까지일지. 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구분을 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를 나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봅니다. A가 2분의 7일 때 A가 2분의 7이라면은 당연히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거겠죠. 자, 그러하니 결국 이때 3은 여기, 5는 여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 3부터 5까지 해서 최소값은 A 더하기 B인데 그 값이 4가 나오게 되겠죠. 네, 최소값이 이때는 4가 바로 얘일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값이 2분의 7이니까요. 당연히 B의 값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는 2분의 1이다 정답입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A가 5 이상일 때 A-B의 최소값은 6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가 5 이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3이고 자, 5인데 자, 5보다도 A가 크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런 구간인 겁니다. 자, 그러면 A-B의 최소값은 6이다 나와 있는데 갑자기 A-B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얘가 2차식일 거라는 예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2차식이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3부터 5까지만 생각할 건데 그럼 당연히 어느 때가 최소값이에요? 그렇죠? 5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자, 그러니까 F에다가 5를 집어넣으시면 그 값이 최소값 4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에다가 5 집어넣읍시다. 5 집어넣으시게 되면 5-A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네, 그 값이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 정리하시게 되면요, A제곱, 자, 이거 바꿔서 정리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자, 플러스 A 플러스 B, 그게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거는 정리하시게 되면은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9A였었으니까 플러스 9A, 그 다음에 25가 건너가면 마이너스 21이 되겠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그랬는데 이제 그럼 A-B는 이제 최소값이 뭐겠느냐 물어보는 건데, 자, A-B는 양변에 일단 마이너스 곱해.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양변에 A 더해. 그러면은 A-B는 여기도 A 더하면 8A 플러스 21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A-B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결국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랑 같은 얘기고, 네, 2차식 나왔잖아요.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겠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뭐일 때? 네, 절반인 4일 때 그때 최소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4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2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37 마이너스 32니까 최소값은 5가 나오게 되겠다 라고. 선생님 그럼 최소값이 6이네요. 틀렸네요 하고서 니은은 틀렸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문제가 틀립니다. 자, 왜요 선생님?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1은 이렇게 그려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를 갖다가 이제 꼭지점에 잡히면 4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럼 당연히 4일 때가 최소겠네요. 아니에요. 왜요? 문제 봐봐요. A가 5 이상일 때? 그쵸? 5 이상일 때잖아. 그러면 5 이상일 때니까 지금 여기는 A가 4일 때인 거고 여기는 A가 5일 때인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5일 때부터 생각해야잖아, 그림을.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하니 이거 잘 낸 문제예요. 자, 그러하니 5일 때의 함수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겠고요. 자, 그러면 5 집어넣어 봅시다. 5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 여기다가 5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5 마이너스 40 플러스 2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6 마이너스 40이 될 테니까 얘들 먼저 더해서, 자, 빼면은 6이 되겠죠. 자, 그러니 최소값은 6이다. 네, 맞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는 얘기인 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디귿. 이번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여전히 fx는 꼭지점의 좌표가 a, 그리고 y좌표가 a 플러스 b인 건데, 이번에는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이 a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그냥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3부터 5까지의 이 구간에서는 최소값이 3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일 겁니다. 여기가 바로 4였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f3의 값, 즉 3-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가 4가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b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요, 얘도 똑같이 2차식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b의 값은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자, a-3의 제곱이겠네요. 자, 이거 전개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 플러스 4 마이너스 a가 될 텐데, 요거 a끼리 빼주시고 뭐 b 그 숫자끼리 더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a 마이너스 5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이제 b인 건데, 자, 얘는 위로 볼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의 좌표는 a의 값이 현재 두근의 합이 5니까 2분의 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엔 a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을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최대값은 a가 2분의 5일 때가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a에다가 2분의 5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2분의 25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자,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이 둘 더하시면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0 되니까 그 값은 4분의 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최대값은 1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1번이라고 쓰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23번에 2차 함수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a라 하겠답니다. y절편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2차 함수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y축이랑 만나는 거 여기를 a라고 두겠대. 자, 그럼 a는 당연히 8이겠죠? y좌표가 8이겠죠? 자, 그러니 a의 좌표는 일단 0,8인 거는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b랑 c라고 하겠다. 그럼 이번에는 자, 저 2차 함수가 x축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될까?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방정식 세워놓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 될 거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x-1, x-4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 여기는 4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점 P가 점 A에서 곡선 여기를 따라서 점 C까지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현재 지금 A고요.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그러면 P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제가 여기 P를 만들어 놓는다고 치고, 자, P는 A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점점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C까지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 거고, 이 녀석의 좌표를 갖다가 저는 a, b라고 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0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말 나오자마자 그냥 이 녀석은 일단 2차식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거 항상 계속 얘기하죠. 2차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은 a, b의 관계식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이 p라는 녀석은 현재 y는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a, b를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b는 2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8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0이라는 녀석은 내가 지금 b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b 자리에다가 요거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8이 나올 겁니다. 나는 지금 이 값의 최소값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위로 볼록인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일 겁니다. 자, 위로 볼록인 녀석이겠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 구해보려고 해보시면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0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a가 마이너스 5일 때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 문제 잘못 낸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최대값밖에 안 나오는데요, 최소값이 아니라. 잘못 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다 넣어주시게 되면은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8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나오겠고요. 여기 꼭지점의 a 좌표는 a가 여기는 이제 5인 겁니다. 두근의 합의 절반 5. 선생님, 그러면 a가 5일 때 최소값으로 저기 찾으면 되는 거니까 a에다가 5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50 플러스 28 해가지고 53 마이너스 50이니까 선생님 3 나오겠네요? 이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틀립니다. 선생님 또 왜요? 왜 틀려요? 왜 최소값이 이거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A라는 게 뭐였었냐면 P의 X좌표였습니다. P의 X좌표는 A부터 출발해서 갈 건데, 그러니까 X좌표가 0일 때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P가 이게 쭉 이동할 겁니다. 이동해서 C까지 가는데, 야, A가 5가 되는 일이 있어? 없습니다. A는 0부터 시작해서 최대 어디까지 가요? 4까지 밖에 못 갑니다. A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A는 0 이상 4 이하의 수였던 거예요. 그러하니까 여기서도 A가 5인 건 생각하면 안 되고요. A가 여기 4인 거,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는 0인 것만 생각하셔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까 결국 이 함수만 생각하셔야 했어서 그때의 최소값은 4일 때의 함수값인 거죠. 그러므로 4를 대입하셨어야 했었다. 자, 4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여기다 4 대입합니다. 그럼 그 값은 16-40 플러스 28 나오게 되면서 요거 44-40이니까 정답 4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4였던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23번 해결이 됐고요. 다음에
자,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현재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fx의 식이,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눈치를 챈 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식을 갖다가 간단하게 그냥 t라고 둘까? 라는 생각에 얘를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라고 둘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되었는데요.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데, 자, t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값이 꼭지점의 t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자, 그때 이 값 찾아보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게 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되면서 이 값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함수가 최소값이 2를 갖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네요. 자, 최소값이 2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 이 t라는 녀석이 현재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입니다. 근데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될 때는 사실상 뭐가 발생하느냐? 범위가 생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t는 반드시 최소값이 2를 가지려면 t 값이 마이너스 1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꼭 포함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만약에 언급결에 t가 2 이상 3 이하다 이래버리면은 t가 될 수 있는 곳이 여기 2부터 3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최소값이 되면서 최소값이 2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은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제가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게 되고요. x 플러스 k. 그리고 쟤는 꼭지점의 x좌표가 두근의 합의 절반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일 때의 함수값은 9 마이너스 18 플러스 k니까 는 k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x의 값은 2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x가 3일 때고 x가 2일 땐 여기, x가 5일 땐 여기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x가 5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x가 5일 때 여기다가 5 집어넣으시게 되면 25-30 플러스 k가 나오게 됩니다. 즉 k-5예요. 자, 그러면 결국 저기 나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라고 하는 함수는 최소값으로 누굴 갖고? 네, k-9를 갖고, 그 다음에 최대값으로 누굴 갖는다? 네, k-5를 갖는다 였어요. 자, 그러나 지금 이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결국 k-9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고요. 또 하나로 저기 있는 k-5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k가 8보단 작거나 같고, 또는 여기서는 k가 양변에 5 더해주시면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됩니다. 따라서 k의 값은 4 이상 8 이하가 되므로 요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5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간단한 듯 하지만 어쨌든 그 치환을 할 때 범위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를 풀을 수 있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4번까지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또 잘 준비해서 2학기 그 기말고사도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